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자, 오늘 권충현 과장과 좀 어떤 얘기들 나눠볼까요?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투자처는 주식시장뿐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금리야 뭐 옛날에 무너졌으니까요. 은행의 뭐 예금은 뭐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, 뭐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상당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상당히 핫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고려들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, 최근에 어떤 정부의 대출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부동산 시장도 또 발목을 잡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런 이슈를 좀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? 일단 이 가계부채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안 요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일단 어제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. 일단은 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안이 발표를 했는데요. 일단은 뭐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냉각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동안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던 건설주 같은 경우, 건설주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은 좀 내용을 좀 봤을 때는 거치 기간이 기존보다 굉장히 좀 짧게 하고요. 대출 한도를 굉장히 좀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뭐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것 같아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집을 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진 좀 그런 대책아니었습니다. 금리 인하로 좀 이제 막 녹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막 그래서 막 증권가에서도 요 근래 건자재주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부동산도 좀 요 근래 좀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급속도로 다시 한번 좀 찬물을 붓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제가 뭐 이슈는 이제 투자처는 주식시장뿐이라고는 했지만 주식시장도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좀 좋은 건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, 전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 상승이라 그러기에도 좀 굉장히 민망할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. 기관은 매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뭐 매수의 양이 뭐 10억, 20억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러면서 뭐 상승 중이던 건자재주, 중소형주,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하락폭을 뭐 크게는 한 10% 이상 빠지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일단은 기존 대장주인 화장품하고 바이오 쪽 시장 내용 좀 느낌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믿을 거는 화장품하고 바이오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매수를 하면서 들어 올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섹터 쪽에서 굉장히 좀 온도차가 심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자, 특히 좀 건자재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최근에 좀 다시 이제 재상승을 좀 하고 있던 그런 국면에서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걸린 이런 모습인데 글쎄요, 이런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또 걸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당분간 조금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우리가 좀 예상들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?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시즌 때는 좀 박스권을 유지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큰 폭으로 한 하락을 한다면은 좀 반등이 나올 것이고요. 그렇다고 또 시원한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부동산이 냉각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 자체는 좋아지긴 좀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뭐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자금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나오는 매도 같은 경우는 좀 환율 때문에 좀 손절 매도 물량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개인 쪽에서는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뭐 그래도 좋은 뉴스로는 중국인의 입국자 수가 좀 회복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. 화장품주가 올 초에도 올랐던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. 진짜 화장품밖에 없다. 화장품밖에 오르는 구간이 없는데 굉장히 안 좋은 시기를 지나고 중국인들이 입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턴어라운드로 좀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쪽에서 강세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이라든지 건설주 섹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대응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일단은 뭐 실적 때문에 건설건자재가 올랐던 이유가 됐거든요. 그런데 이 실적 시즌에서 결국 다시 기존의 대장주, 그러니까 소비 쪽으로 다시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전략 좀 세워주시죠. 대응 어떻게 가져갈까요? 일단은 뭐 실적을 좀 확인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 뭐 긴히 대응했다가 좀
오랜 기간 좀 횡보할 수 있는 주가의 네.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뭐 실적을 또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실적을 뭐 아신다면 기다리기 좀 마음이 편할 수는 있겠지만 실적을 모르신다면은 정보가 많이 없어요. 요새는 그런 정보도 없고요. 그리고 컨센서스도 굉장히 많이 틀린 경우가 네네.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섣부른 매수보다는 차라리 좀 관망을 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일단은 뭐 메리스 영향으로 실적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쇼크가 난다 그래도 뭐 정말 큰 데미지만 아니라면은 주가가 뭐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연초부터 기존 대장주였던 제약 바이오 화학 쪽에서 제약 바이오 화장품 쪽에서 매수가 좀 유효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안으로 올랐던 건설 건자재 게임주들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게임주 같은 경우도 일단 대안주로 좀 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최선호주로 봐야 될 종목은 그러면 결국 화장품일까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 최선호주로 너무 좀 몰고 온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. 일단은 LG생활건강을 가지고 왔습니다. LG생활건강은 뭐 전에도 내용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죠. 이런 실적 발표 일단은 실적 좋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좋지 않아서 쇼크가 나서 주가가 좀 빠진다면 그 부분이 오늘이 바닥일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메르스 뭐 전국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종식 선언을 했다 그래요. 예. 전국적으로 이제 종식 선언을 다시 한번 한다면 다시 또 상승 기류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기관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좀 유지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아무래도 뭐 분기 실적 최근에 좀 메르스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화장품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뭐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바로 실적 발표 후에 어떤 주가가 하방을 가져간다면 그때가 이제 좀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짚어주셨고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네,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과장님. 네, 고맙습니다.